이화여자대학교는 나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화여자대학교 안에는 소통과 토론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화에 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었을 생각들이나 견해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는 탈의실이다. 왜냐하면 가장 유명하기도 한 강의인 여성학 강의를 들음으로써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억압을 벗어던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화여대는 강이다. 강이 자정 능력을 통해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것처럼 작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학생들의 자정 능력을 통해 깨끗하고 점점 더 발전된 학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 말을 잘합니다. 22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안정희 이화여대 입학사정관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네, 방금 화면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화여대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화여대는 어떤 학교인가요? 네, 아마 미래 사회는 여성의 리더십이 더욱 강조가 되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사회에서 최고의 여성 리더가 되고자 꿈꾸는 학생이라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여성 리더를 키우는 그런 산실로서 역할을 해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2018학년도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안정희 입학사정관님께서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는 학생부 종합평가는 학교 생활을 우수하게 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해를 전공 잠재력으로 좀 더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의 우수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정관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생활 우수자를 선발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 그 학생부 종합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재상은 바로 고교 교육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 활동과 또 학교 생활의 어떤 그 경험들을 풍성하게 한 그런 학생들, 성실하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공 적합성보단 전공 잠재력에 더 방점을 두어라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많은 전공을 선택하면서 본인이 고교 생활에 했던 활동이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지원을 주저하거나 조금 더 곤란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 학업 역량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성장을 완성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판이 열려 있는 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의 서류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평가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평가자들은 물론 이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시작을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임 사정관과 교수 사정관이 둘씩 짝을 지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적어도 4명 이상의 평가자가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제3평가 혹은 재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평가 점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18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살펴봤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자, 전공 적합성, 전공 잠재력,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할까요? 네, 그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이제 서류 100% 이제 전형인데요.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학생들을 평가하는 서류는 주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학생부가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저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학업 역량의 우수성, 그리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성장 잠재력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학업 역량은 학생들이 이수한 전 교과에 대한 어떤 학업에 대한 우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교과 활동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학생들의 직접 경험으로 쌓아온 그런 성장 잠재력에 대한 종합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상당히 중요한 평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영역이 이제 별개의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학생들이 교과 내신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때 학교 활동을 우수하게 이수한 경우라면 그런 어떤 성장 잠재력을 그곳으로 학교 활동으로도 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류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는 바로 학생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가 학생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학생부에 있는 기록 중에서 나의 이야기, 예컨대 학생부는 선생님들의 평가의 언어로 진술이 되어 있는 건데 나의 어떤 성장 경험의 이야기로 좀 더 보완을 해주고 싶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서류 평가 방식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화여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화여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비례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NGO 설립자고요. 1, 2학년 내신 평균은 3.58등급,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은 2.85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길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입학사정관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15초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 PR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셨던 이화여대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회 중 여성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다양한 교류 활동, 전문적 지식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도 참 야무지게 말 잘하네요. 안정인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미래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해당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년도에 미래인재 전형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선발한 인원은 11명이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사회과학 대학으로 학부로 이제 선발을 했다가 전공별로 선발을 하면서 그 모집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10.5대 1이었습니다. 전형의 평가 방법은 1단계는 서류 100%로 진행을 하고요. 2단계 학생들 면접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단계 성적을 80, 그리고 면접 점수 20%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전 연도까지는 3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4배수로 면접 대상자가 확대된 점도 올해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4개 영역 중에서 등급합 4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 2개 영역 등급합 4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뽑고자 하는 학생은 학업 역량의 우수성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교 활동을 정말 성실히 한 그런 인재를 뽑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미래인재 전형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 사항도 살펴볼게요. 먼저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게요.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하락을 보이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 4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볼게요. 국어 3등급, 수학나영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국수탄 평균 2.85등급입니다. 자, 김태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상담자를 분석해 주셨잖아요. 우리 학생 교과 분석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학년 2학기 때 다시 약간 하락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에는 조금 좋아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때 성적보다 인문과 자연계가 갈리는 2학년 때 약간 성적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 상승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한테 하나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다 끝나서 성적이 나왔을 텐데 이번 3학년 1학기 때 국수영 성적이 어떻게 2학년 때보다 상승했나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평균? 지금 기말고사 등급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네. 네. 그래도 약간 상승을 했군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보다 약 0.7등급 정도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이화여자대학교인 거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방금 전에 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영역 등급합 4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기 가장 유력한 과목인 국어 과목하고 그다음에 사탐 과목에 집중해서 2등급 2개를 2등급 2개 이상을 받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화여자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사탐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과목의 등급 평균에서 소수점에는 버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약간 유리할 겁니다. 네.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미래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자율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흐림입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교내 활동을 매우 열정적으로 그리고 활달하게 해가지고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교과 선생님께서도 이 학생 활동 능력에 대해서 잘 써주셨고요. 그래서 교내 활동을 매우 성실하게 활달하게 해서 2학년 말까지 기록된 생활기록부의 양이 22쪽 정도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다른 내용들이 첨가된다면 이보다 좀 더 많은 양이 될 텐데요. 이 정도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고학부,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양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 많은 활동 기록 중에서 그 정치 외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관련 내용이 진로 희망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세특이라든지 봉사활동 사항이라든지 독서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잘 드러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생활교육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점 약간 좀 아쉽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비교과 활동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상의 경우에는 흐림인데요. 2학년 2학기 때까지 총 39개의 상을 탔습니다. 1학년 때 19개, 2학년 때 20개가 되겠는데요. 학업과 관련된 상은 1개가 되겠고 발표라든지 교내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상은 33개, 그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상은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의 양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지만 학업과 관련된 수상이 좀 적어서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입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 총학생회장, 그다음에 1학년 때 학급 부회장 정도를 해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학생으로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학급 부회장으로서 활동한 내용 등에 대한
기술 내용이 좀 적어서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건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잘 기술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약간 흐림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사회학 관련 동아리를 2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 외교에 대한 우리 학생의 관심이라든지 활동 내용들을 잘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약간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다음으로는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116시간, 그 다음에 2학년 때 152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교내 봉사활동이었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학교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분 학교를 위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맞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학교에서 공통으로 한 내용들이고 우리 학생 스스로가 정치 외교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치학자라든지 외교학자든지 본인이 원하는 NGO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탐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력한 기록들이 없어서 아쉬웠고요. 그래서 약간 흐림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 1학년 때 12권 정도 국어, 수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그다음에 법, 경제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독서를 했고요. 정치 경제와 관련된 건 약 2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0권 정도를 읽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야의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중에 정치 위기와 관련된 책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맞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우리 안정희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자료를 좀 살펴보셨잖아요. 우리 학생의 강점과 보완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김태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은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매우 높은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심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독서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한 이 독서 역량은 다독상 수상 뭐 이런 그 근거를 보더라도 학교에서 아주 높게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뭐 토론 대회나 뭐 글쓰기 대회에서도 뭐 서평 쓰기 이런 거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 또 사고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회학 동아리를 통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에 관련된 주제 이런 관심 주제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제 교과 세특에서도 사회 관련된 과목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열정이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잘 평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 부분에서도 개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학급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잘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학생이 이제 학교 활동의 그런 다양성 이런 것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잘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업 역량이나 이런 지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모의 성적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이런 그 허들을 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수능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를 위한 또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사회계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잘 인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모집 단위가 이 학생이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학 대학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희망하는 선호도 높은 그런 학과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사회학과가 12.25대 1이었고요. 다음으로 정치외교학과가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이제 면접 대상자 3배수 또는 4배수에 들어가는 것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합격생 성적을 보면 1등급에서 3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3등급 대의 학생들이 이제 면접 대상자로 통과를 했다라는 것은 학교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매력적이고 또 아주 최고의 그런 활동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본인이 조금의 약점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이제 학생이 같은 사회계열의 대학 안에서도 이제 그 학생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혹은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여 다른 그런 타 전공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 안에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과 같은 그런 학사 운영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와서 입학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정치 외교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한다면 본인의 그런 희망사항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이화여대 입학사정관님과 김태용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부족한 점을 좀 더 알 수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은 기간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OX 상담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이화여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샘07님의 질문입니다. 이화여대 면접에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리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꼬리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 평가에서 감점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준비되셨죠? OX 중에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제 대답은 X입니다. 네, 제출 서류에서 시작하는 면접 질문이 수험생의 답변에 따라서 다르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꼬리 질문이라는 별칭을 붙였는데요. 전공 교수님께서 이제 관련 질문을 이어가면서 수험생의 역량이 이제 높게 진단될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더 잘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받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푸군님의 질문입니다. 친구가 이화여대 설명을 다녀와서는 논술 전형이 교과서 중심으로 쉽게 출제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O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제 대답은 O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로 진행되는 논술고사 문항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때의 점검 기준이 바로 이제 고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나 혹은 내용 수준에서 출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인데요. 과거와 같이 고교 과정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좀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을 거고요. 고교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논술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제시문이 익숙한 그런 논술이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덥석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답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은 반드시 출제자는 묻고자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고 내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꼭 빠뜨리지 않고 잘 쓰는 요령을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이화여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그런 말 잘 아실 텐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주 땀을 많이 흘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킨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이화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정희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2개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각 대학의 진학과 관련한 궁금한 점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페이지에 남겨주세요. OX 상담실에서 해당 입학 사정관이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럼 2018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